안녕하세요, 이택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무실 업무 자동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 자동화를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아니라 업무 자동화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관련 단순 반복 업무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수임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보통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각종 오류를 대비해서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초로 비교 분석하여 신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홈택스에서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 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매입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입 현금 영수증, 예정고지 세액 등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거나 저장을 합니다. 업계에서는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수임처의 난이도에 따라 한 명당 약 40에서 50여 개 정도의 수임처를 관리하고, 따라서 홈택스에서의 자료 수집도 40에서 50여 개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클릭 한 번만으로 직접 사람이 수행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업무를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클릭을 하면 미리 짜놓은 코딩에 따라서 PC가 알아서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우측 상단의 시계 위젯을 보시면 지금 이 화면이 빨리 감기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화면 녹화 중이고 자동화 프로그램도 구동 중이라서 PC에 많은 부하가 있어서 시계가 조금씩 툭툭 끊기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은 퇴근 전에 구동시켜 놓고 퇴근할 수도 있고, 또는 새벽이나 업무 시간 외에 예약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실행을 해놓고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에 비해서 시간이 단축되고 오타나 오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은 사람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조회를 하고 웹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오는 모습입니다. 샘플로 6개 업체에 대해서 구동하는 모습이고 좀 지루할 수 있으니 조금 더 빨리 감아 보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저희 회사 소개 및 채용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세무회계 사무실은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같은 그런 대형 IT 플랫폼 회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항공회나 세무사회 같은 기존 기득권 단체에서 단체 행동으로 저항을 하겠지만 소비자들은 기존의 세무회계 서비스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유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세무회계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세무회계는 너무 어렵고 불친절합니다. 공공기관인 세무서에서는 민원인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처의 어려운 용어와 설명을 쉽게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름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임처들은 세무대리인이 내라는 대로 세금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IT 플랫폼 회사들의 강점은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택시 업계에 카카오나 타다가 진출했던 것을 보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택스에서는 어려운 세금을 쉽게 바꾸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판도가 변화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장의 혁신을 함께할 동료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채용 공고 및 방법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 관련 자료들이 모두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대리인과 수임처와의 갈등 상황이 가장 많은 때는 바로 신고 시즌입니다. 세금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는 각 수임처의 대표님들은 신고 때 예상치 못한 세액에 당황하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벌었으면 법만큼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무대리인과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수임처와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적으로 매출과 매입, 예상세액을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영상만 보면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의 출력만으로 보였겠지만 사실 정보 수집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보면 물론 수기 관련 자료들은 내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지만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자료들은 자동으로 이 엑셀 파일에 불러오게 됩니다. 매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뭐냐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매입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이냐는 작업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작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매입 금액을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다 잡아서 알려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다 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보면 홈택스에서 판단했을 때 공제가는 그 금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신용카드와 뭐 공제된 금액의 홈택스 자료를 기초로 공제율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의 사용 패턴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정확한 금액을 신고를 할 때 작업을 해봐야지 아는 거지만, 이 신용카드 공제율을 보고 현금 영수증도 이 공제율에 맞춰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매입 금액은 이 신용카드의 총액과 현금 영수증의 총액 금액이 아니라 이 홈택스 자료로 판단한 공제율을 기초로 우리가 이 공제율에 따른 금액만 이 매입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과 매입을 뺀 금액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대상은 이 금액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금액도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정고지세액도 정보 수집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상 세액이 나오는데, 이 사업장 중에 보면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미리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장에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 세액이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는 공제 대상이 사업장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109분의 9냐 108분의 8이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들어가면 예상세액 자체를 뽑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표준적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 매출과 매입 예상세액을 가지고 자동으로 클릭 한 번만으로 정기적으로 카톡으로 통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이제 경고 메시지도 나옵니다. 이 오류 메시지가 가지 않게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내용이고요. 자동으로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자동으로 자료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카톡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의 핵심은 바로 이 엑셀 파일입니다. 이 엑셀 파일에 보면 지금은 뭐 샘플로 6개밖에 없지만 이 상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카톡 이름, 이 카톡 이름을 근거로 카톡 친구로 검색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호부터 카톡 이름까지만 입력을 하면 뭐 100개든 200개든 자동으로 부가세 관련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카톡까지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계산 방법이 모든 수임처에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고 있는 수임처의 90% 이상은 이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힘들어도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열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